안녕하십니까. 신세계서울병원 이재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깨 관절염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어깨는 이제 다른 관절에 비해서 그 체중 부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비교적 거의 잘 생기지 않는 관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파열됐을 때 그 파열이 오래 지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깨 관절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염은 보통 구형의 이제 상완 골두와 오목한 관절와가 이룬 요 부분을 어깨 관절이라 하는데요.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중에서 가장 큰 운동 범위를 가지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에 발생하는 관절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흔한 이제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란 힘줄이 파열이 된 다음에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게 되면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도 어깨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이제 뭐 골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탈구가 된 적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외상성으로 관절의 연골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또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나 아니면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거나 아니면 흡연, 또 방사선 같은 것을 많이 쬐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상완 골두가 괴사되는 이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옆에 사진 보시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의 전형적인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 뼈 모양이 이상하죠. 과거에 골절이 있었던 뼈고 이 골절 때 관절 연골이 다치면서 관절염이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상완 골두가 요 옆에 있는 관절와에 비해서 위로 올라갔죠. 요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위로 상완골이 올라가게 돼서 발생한 관절염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요 사진은 이제 예전에 이제 40대 남성이었었는데요. 만성적으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완골두의 뼈가 괴사되어서 발생한 이제 상완골두 괴사증에 의한 관절염의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가장 흔한 퇴행성 골관절염과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퇴행성 어깨 관절염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흔한 어깨 관절염이고 반복적으로 요 관절이 이제 상완 골두 뼈가 있고 이외에 요게 이제 연골인데요. 반복적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이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뼈가 노출이 되고 이 뼈가 이제 뼈끼리 마찰이 되면서 마찰이 증가하면 심한 통증과 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마찰된 뼈들은 또 재구성을 돼서 이제 다시 뼈가 형성이 되는데 그 모양이 원래 동그랗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형을 잃고 이제 관절의 일치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것 때문에 더 관절염이 악화가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관절을 감싸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이제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팔의 회전의 각도도 줄어들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에서 발생을 하죠. 증상을 보시면 보통 이제 활동할 때 관절 내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주 증상이고요. 가끔 이제 후방에 뒤쪽에도 국소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사실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별로 없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뼈가 서로 마찰이 되면은 그때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도 감소하고 그리고 뼈끼리 서로 마찰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마찰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요. 이때 관절이 부어서 부종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노년층이 어깨가 아프다고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살펴보면은 회전근개 증후군이라 해서 어깨 힘줄이 끊어졌을 때도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이때는 차이가 힘줄이 이렇게 끊어지면은 이제 근력 저하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찍었을 때 이렇게 힘줄이 있는 자리에 석회가 보인다면 그런 경우는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능동적, 수동적 운동 범위가 감소했을 때 이는 이제 오십견, 이제 유착성 관절낭일 때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I 찍어보면 이렇게 관절낭에 하얗게 염증이 발생한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더 강직이 많이 발생하고 어깨에 이제 부종이나 발적 같은 게 있다면은 감염이나 가성 통풍, 통풍 같은 염증성 질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퇴행성 어깨 관절염은 이제 엑스레이랑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요게 이제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어깨 엑스레이인데 요게 상완골두 팔뼈고 요게 관절와라는 이제 날개뼈입니다. 견갑골입니다. 원래 요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절이 이 관절 간격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하얗게 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골극이라는 건데 이런 골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뼈가 이렇게 맞닿는 부위에 뼈가 하얗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찍은 엑스레이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앞쪽이고 이쪽이 뒤인데요. 뒤쪽에 특히나 더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어깨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뭐 MRI도 찍어볼 수 있는데 MRI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초기 관절염에서는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관절 연골의 이제 변화 같은 것을 MRI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행성 어깨 관절염은 이 퇴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알듯이 이제 연골이 퇴행성 변화로 이제 닳아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퇴행성이라는 건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주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어깨의 이제 관절 움직임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생활 습관 교정,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과사용해서 이제 생기니까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어깨에 열감이나 부종이 있다면 냉찜질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타미노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그리고 어깨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많이 드시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연골 구성 성분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이제 증상이 잘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당연히 고려를 하게 되겠죠. 관절염 초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보통 경도의 통증 및 심한 이제 관절에 이제 수동적인 운동이 제한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관절낭 유리술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절낭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절낭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은 좁아졌던 관절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요. 다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관절염 때 이런 활액막염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절제하는 활액막 제거술이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요 엑스레이 보면은 요 밑에 이제 이런 이제 물리적 자극물, 이런 뼈 조각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제거를 해서 통증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많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매우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 이런 치료는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옆에 사진처럼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심한 관절염 때 하게 되는데 이 인공관절도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을 보면 요 상완 골두 이쪽의 관절이 심하게 안 좋아지고 요 관절와 쪽은 비교적 괜찮을 때에는 요런 요 상완 골두만 이제 치환물로 치환을 하는 인공관절 반치환 성형술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관절와 쪽에도 관절염이 심해진다면 이제 관절와랑 이제 상완 골두랑 둘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절염 특징이 이제 통증이니까 통증과 기능 저하니까 이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때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요 인공관절은 이제 관절은 바꾸지만 결국 팔을 움직이려면은 원래 이제 팔을 움직이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기능이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수술을 결정할 때는 회전근개 힘줄의 기능이 보존되어 있는지 이제 신체 검진이나 MRI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 이제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때 파열은 이제 크기가 점차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하고 계속 과사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상완 이제 골두가 관절와랑 이렇게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힘줄이 요 위에 있는 힘줄이 끊어져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 위에서 눌러준 힘이 없기 때문에 상완 골두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위로 계속 이렇게 팔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은 올라가서 결국 위에 있는 견봉이란 뼈와 맞닿게 되죠. 역시 뼈와 이제 뼈가 맞닿게 돼서 연골이 이제 마멸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쭉 진행되는 병입니다. 이거를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 하죠. 보통 고령이고 이제 여성 그리고 이럴 때 양쪽 팔에 많이 생기고요. 회전근개라는 게 이제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소원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극상건, 극하건이 이제 많이 찢어지니까 파열이 되면은 그 부분에 힘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극상건, 극하건 위치에 있는 힘줄 부위가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 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게 회전근개인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경관절이 불안정성이 생겨서 아탈구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그 아까 퇴행성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연부 조직 구축으로 인해서 수동적, 능동적 관절 운동 범위도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치료는 처음에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수염제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관절염 때는 관절 가동 범위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점점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관절염이 심해진 경우에는 역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공관절은 요 위가 아까 퇴행성 골관절염 때 하는 인공관절의 모습이고 요 아래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때 하는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둘이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은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의 모양대로 수술을 해서 이제 안정성 있게 이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팔을 들어올리는 힘줄이 없기 때문에 그 힘줄 기능을 대신할 이제 근육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요 동그란 모양이 원래는 요 상완골두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관절 와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요 판판한 요 부분은 원래 관절 와 쪽에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이거를 상완골두로 옮겨서 서로 모양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역형성 인공관절 전치환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그 회전의 중심이 한 이쪽에 있었던 게 요 안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서 요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삼각근이라는 이제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전근개랑 힘줄이 없어도 이제 삼각근을 통해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과 어깨에서 발생하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관절병증 두 가지의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퇴행성 골관절염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관절염입니다. 보통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많이 이제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병증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됨에 따라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이고요. 이제 상완골두가 이제 회전근개가 없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상방 부분에 견봉이란 뼈와 부딪혀서 마모가 돼서 상방마모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둘 다 보존적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스트레칭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많이 진행된 이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퇴행성 관절염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관절병증의 경우에는 역형성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